고등학교 1학년 10월 모의고사 39번 지문입니다. 이거 이번에 오답률 이거 1이 나왔던 지문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들 좀 나눠가지고 여기 좀 나눠놨습니다. 지문을.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문 매우 복잡한 상태이다. 단일 세포 안에서만도 분자들의 상호작용수가 이노멀스 엄청나다. 그리고 이제 원문에는 여기에 이제 대시로 이노멀스 다음에 대시를 넣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세포가 37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첫 번째 제가 이제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차이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매우 복잡한 상태니까 이거는 차이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으면 또 동일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성 방향인지 동일성 방향인지. 우선은 첫 번째는 지금 차이성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잡한 상태를 안정된 상태로 이제 바꾸려면은 어떤 뭐가 필요하냐? 복잡한 상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안정된 상태는 이제 하나로 딱 정해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제가 동일성 개념으로 본 겁니다. 동일성 개념으로. 그래서 뭐 존재에 대한 제한된 수 집합적 방법이 나타나야 표현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존재에 대한 제한된 수의 집합적 방법 여기에 좀 이제 주목을 하시면은 우리가 세포가 이제 뭐 분열해가지고 눈을 만들기도 하고 입을 만들기도 하고 코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일을 하겠지만 눈과 관련된 세포들은 이렇게 묶이고 입에 관련된 세포들은 이렇게 묶이고 또 일부는 이렇게 집합적으로 이렇게 묶여줘야만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37조가 되는데 거기 얘네들이 전부 한꺼번에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 버리면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체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자, 차이가 발생했고요. 그 차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동일성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이거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 문장이죠. 이 3번 문장하고 4번 문장 사이에 원래 원문에 지금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 말인 것 같아요. 세포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 차이를 구별할 만큼 크진 않다. 그러면 이게 세포 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이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구별할 만큼 큰 차이는 적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성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걸 그냥 다 동일한 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집합적으로 범주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다시 써준 거죠. 그래서 표현들이 사실 1학년들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표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4번 문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4번 문장이. 이제 여기는 예시라고 했는데 원래 원문장에서는 또 likewise 해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번 교육청에서 지문을 지금 이렇게 좀 편집을 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아를 가지고 이제 좀 이 얘기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배아에서 생기는 조직과 신체는 매우 제한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안의 세포가 37조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37조나 되는 세포들이 막 섞여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은 정말로 뭐가 생길지 이제 모를 정도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과 신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그랬죠. 제한된 수의 집합적 방법이 나타나야지만 우리의 안정된 상태가 된다. 뭐가 우리 신체가 우리 몸이 안정된 상태가 되려면은 이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배아에서 생기는 조직과 신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야 된다. 말 그대로 세포들이 개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은 매우 복잡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다시 한번 더 들어주죠. 예.
계곡에서 공을 굴리면은 결국에는 계곡 바닥으로 굴러간다. 계곡에서 공을 굴리면은 공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계곡 바다 그 한 곳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건 동일성인 것입니다. 맞죠? 자, 우리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차이점이죠. 하지만 병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해요. 우리가 머리가 아픈데 두통이 있죠. 그 두통의 원인이 뭔지 이거 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 뭐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좀 있었나요? 뭐 신경 많이 쓰는 거 좀 있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런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고 뭐 하나씩 살펴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나타나는 현상은 두통이라고 하는 하나로 그냥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거를 뭐 거기 모든 두통 원인에 관한 어떤 뭐 약을 처방하기가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인체를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세포들이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그 게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이 게놈에 관한 뭐 우리가 드디어 이제 뭐 정복을 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쩌면 그 게놈의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구가 좀 더 이렇게 수렴하는 게 아니고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의 이 결론이 나와 있으면은 그게 간단한 게 아니죠, 사실.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깊이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 깊이를 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에는 유사성도 있고 차이성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부 좀 어려운 지문들이 이런 식으로 지문을 배치를 하거든요. 차이성, 동일성. 그래가지고 이게 차이성 방향이냐, 동일성 방향이냐 해가지고 한쪽으로 방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대립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대립상 A하고 대립상 B를 두고서 대립상 B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 나가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차이성하고 동일성이 혼재한다.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체에는 유사성이 있다. 생명체에는 차이성이 더 어떤 크다. 이게 아니야. 유사성도 있고 차이성도 있다. 이게 둘 다 공존한다라고 이 지문을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이 공부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거 공부를 해야 좀 더 수준 높은 지문들을 읽어낼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좀 한 번쯤은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아이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지문들을 또 찾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